어서오세요. 오쇼TV입니다. 쭈쭈바나 칫솔, 샤프 연필, 포크, 볼펜 이런 생활 도구를 사용해서 누르거나 흔들거나 문지르면 왜 그 부분이 통증이 가라앉고 근육이 풀리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골격근, 근육을 현미경으로 해부학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내가 이런 뭉쳐진 부분을 풀면 그래서 생활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흔들면 내 통증이, 내 아픔이 없어질 수 있겠구나, 교정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었을 때 근육의 조직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은 골격근과 내장 근육이 있어요. 이 골격근이라는 것은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수위 근육, 스스로 움직인다 해서 수위 근육이고요. 내장 근육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불수위 근육이라고 하죠. 알통 같은 것은 내가 스스로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골격근은 수위 근육이라고. 오늘은 이 골격근, 수위 근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이 하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힘줄, 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 부분은 근육이죠. 근육을 칼로 딱 잘랐을 경우에 이렇게 석류 모양의 단면이 있고요. 단면 안에 이 씨처럼 이렇게 하나의 다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개개의 이 형태를 근섬유 다발이라고 합니다. 이 근섬유 다발을 또 칼로 잘랐을 때 단면이 있죠. 그 단면 안에 개개의 섬유들이 있어요. 이것을 근섬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근섬유를 다시 잘랐을 때 여기 안에 작은 알맹이들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찍혀 있죠. 이 작은 알맹이들을 근육의 근원을 이룬다 해서 근원섬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원섬유와 근섬유, 근섬유 다발이 엉클어서 풀어져 버리지 않고 고른 하나의 줄기. 우리가 게맛살을 먹잖아요. 게맛살을 먹으면은 게맛살이 이렇게 막 풀어진 게 아니고 게맛살을 뜯으면 하나의 길게 이렇게 다발처럼 아주 예쁘게 딱딱 하나씩 하나씩 한 올기 한 올기 떼지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예쁜 모양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바로 막에 의해서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섬유 다발을 전체를 예쁘게 싸고 있는 것은 근외막이고요. 근섬유를 예쁘게 싸고 있는 것은 근주막이라고 부릅니다. 근원섬유는 근내막에 의해서 이렇게 예쁘게 둘러 있죠. 근육을 치료한다는 건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실타래가 이렇게 얼기설기 꼬였죠. 내가 근육이 뭉쳤다, 근육이 아프다, 통증이 있다, 뭔가 딱딱하다 이런 상태는 이렇게 무질서하게 안쪽에서 텐더 포인트, 즉 압통점, 굳어진, 뭉쳐진 것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막이 파괴된 상태이죠. 그런 상태를 이런 식으로 실타래를 풀어 헤치고 이렇게 질서정연한 실타래로 예쁘게 매듭을 지어서 만들어 놓은, 즉 막에 의해서 예쁘게 재생되어진 그런 상태를 근육 재생 치료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육의 길이, 근육의 유연성, 근육의 탄력, 근육의 기능적인 조절이 되어야 근육이 제대로 교정되고 재생되었다, 치료가 되었다, 목표점을 잡고 봉춘화해법도 하고 운동, 교정도 하고 침도 쓰고 한약도 쓰고 도침도 쓰고 한방치료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원섬유를 조금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필라멘트로
구성이 됐어요. 이 근원소미는 움직이는 것, 이것을 액틴이라고, 가운데에 미오신이라는 것에 의해서 액틴이 미오신으로 닫혀졌다 벌어졌다 하면서 잡아라, 우리 커튼을 이렇게 닫잖아요. 그럴 때 액틴이 안쪽으로 밀리면서 근육이 수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커튼이 만일 열린다면 요거는 액틴이 벌어지면서 근육이 이완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액틴이 계속 너무 과열해, 과다하게 운동을 해, 한 자세를 계속 오래 하고 있어, 또 한 자세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너무 과다하게, 그러면 이상 반응을 일으키면서 액틴이 딱 붙어버린다는 거죠. 계속 붙은 상태로 있는 상태, 그것을 바로 근육의 단축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액틴이 계속 붙어 있으면 이 근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짧아지고 나서 다시 늘어나야 되는데 다시 안 늘어나. 다시 안 늘어나는 이 상태를 비가역적인 병적 근육 단축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겠습니까? 외부에서 화학적인 어떤 힘을 주든지, 내가 먹는 걸로 먹어서 외부에서 내 몸 대사 기능을 통해서 이걸 가역적으로 다시 재생을 만들어 두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바깥에서 충격, 자극을 줘서 이거를 가역적인 상태로 액틴이 붙었다 떨어졌다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재생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근육 재생, 근육 교정 치료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근육 단축 상태가 계속적으로 비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특정한 이 부분, 근복이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뭉쳐있는 부분, 딱딱하게 굳어있는 부분, 뭔가 몽글몽글한 것이 딱 잡혀있는 그 부분이 반복이 되면 근육과 건의 이 사이를 근건 연접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힘줄, 건과 이 골막 사이를 건골막 연접부라고 하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단축돼 버리니까 이쪽 근육을 쭉 잡아 당기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근건 연접주는 신장, 이완되면서 늘어나면서 긴장하잖아요. 늘어나면서 긴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바로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죠. 또 힘줄과 이 골막의 이 부분도 늘어나면서 긴장을 하니까 이 부분에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막에 있는 이 끝부분에 바로 발생하는 염증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염이라고 표현을 하죠. 초음파나 MRI를 찍을 때 뭐 극상건염, 이두건염, 뭐 이런 진단을 받을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극상건에, 이 힘줄에 염증이 발생했다, 이두박건의 그 힘줄 부분에 염증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두건염이라고, 극상건염이라고 표현을 하죠. 힘줄과 골막, 이거를 더 심하게 이 근육이 단축되면서 잡아당겨 가지고 여기가 결국은 뜯어져 버려. 이거를 파열이라고 하죠. 회전근, 어깨 같은 곳에 아예 뜯어버렸다 해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병명을 받죠. 근육 단축이 반복돼서 오래되면 근육이 조직이 변성되면서 섬유화가 진행이 됩니다. 섬유화라는 것은 마치 섬유처럼 딱딱하면서 질긴 실타래처럼 얽히얽히 설켜진, 떨어지고 붙고 이런 액틴과 미오신의 이 작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작용 자체가 아예 안 돼 버리죠. 여기서 올 수 있는 통증이 바로 섬유 근육통, 굉장히 난치에 속하죠. 이런 섬유 근육통이 왔을 때 이것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는 이 섬유 근육통이 오는 이 근육 단축을 계속 횡으로 왔다 갔다 자극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육이 이렇게 수축인 상태로 계속적으로 단축되어진 상태가 계속 고정되었을 때 바깥에서 물리적 자극을 주면서 횡 자극으로
왔다 갔다 물리적 자극을 주면서 근육 수축전으로 액틴과 미오신이 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작용할 수 있도록 흔들어주는 거죠. 봉을 사용해서 또 변형봉인 칫솔이나 볼펜, 샤프 연필, 또 열이 날 때 쭈쭈바나, 뭉툭하고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평소 때 너무나 비가역적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섬유화가 되기 전에 액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평소 때 예방하는 게 지혜다는 거죠. 한번 섬유화가 돼서 딱딱하게 굳어지면 웬만해서는 딱딱하게 굳어진 거를 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미리미리 봉춘화법을 평소 때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홈트 교정 운동, 봉춘화법, 교정 마사지를 매일매일 해주신다면 액틴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근육, 건강한 근육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